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팬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사인이라도 꼭. 별말씀을요. 대표님 모시고 제가 사실 이 질문부터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이게 네. 최근에 서울 집값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당연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도화선이 돼서 지금 현재 사람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 분위기의 급속한 악화는 그러니까 네.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금리 인상이 지금 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네. 폭도 굉장히 큰데 그럼 뭐 두 가지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급격히 된 것도 그다음에 속도도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도 제가 뭐 투자를 하면서 금리 같은 것들을 뭐 자주 보진 않더라도 꾸준히 봐왔는데 이 정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준비 못하신 분들,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충격, 뭐 물 들어오니까 노를 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아닐까. 네. 그것들이 심리가 크게 위축됨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들어와서 막 노를 젓기 시작했는데 물이 확 빠져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그 노를 젓는 건 중요한데 네. 그 조류의 변화 같은 거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까지 금리가 인상됐을 줄은 몰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금리가 낮은 적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게 가장 큰 그 지금 사람들의 심리 위축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심리 위축 속도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 심리 변화, 이 심리 위축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의 이런 시장 분위기 하락장으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일정의 조정장으로 보세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장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제 상승론자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하락장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야 드디어 쟤도 하락이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 하나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행동하게 되고 유도하게 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결론을 내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순환론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환론자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상승장 이후에 발생하는 당연히 조정 또는 하락장이 맞다. 네. 그런데 이 장이 다시 계속 대세 하락장으로 갈지 아니면 반대적으로 반등장이 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도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네. 분위기 자체나 금리 인상의 속도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세 하락장이라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정장의 힘겨루기 상태가 아닐까? 네. 일단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의 가장 큰 요인은 금리 인상이었으니까 이 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충분히 반등도 올 수 있고 오히려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사람들의 심리로 하여금 금리 인상에 따른 가격 하락의 대세, 그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계속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또다시 반등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져 있지만 조금 그래도 희망을 어느 정도는 가져볼 만은 하겠네요. 그렇죠. 희망을 가져볼 만한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영끌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끌하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 구간 내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그분들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공포감에 빠질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최근에 조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들의 이런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원래 그 이번 장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원래 그렇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오른 곳은 많이 떨어져요.
오른 만큼은 떨어진다. 네. 근데 그 오른 만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틀리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입지가 좋은 곳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입지가 받쳐주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요자가 그 입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덜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입지는 좋은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게 지금의 입지보다는 미래 입지가 좋다고 생각했던 곳, 그게 이제 보통 호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지역들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그 미래에 들어가야 될 수요들을 지금 다 땡겨 오셨어요. 미래 수요를 지금 이미 땡겨왔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GTX 같은 경우죠. 그렇죠. GTX는 앞으로 이제 10년 후다 뭐 이렇게 뭐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데 10년 후 전후가 됐을 때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수요들이 사실상 지금 상승장이다라고 그래서 그래 거기 호재가 붙으니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 라고 해서 한 100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요가 200명, 300명이 들어왔던 그런 곳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 서울 집값은 올랐었지만 네. 유난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데가 하락폭도 큰 거고 네. 특히 이제 그런 지역들은 그런 미래 수요를 미리 땡겨서 받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도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입지가 좋은 곳들이 많이 올랐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입지가 안 좋은 곳이 하락장에 되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안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들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와중에 호재로 인해서 올라갔던 곳들을 그래서 저는 반대로 역으로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렇게 해서 많이 떨어진 곳이라면 오히려 낙폭 과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앞으로 이제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찾아봐라. 편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다시 그런 반등의 여지도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호재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이 호재는 정말 진짜 진행하는 거야 라고 했던 호재거든요. 네. 단지 이제 내가 좀 빨리 들어갔을 뿐. 근데 그 호재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겠죠. 다시 돌아올 호재, 그 지역을 싸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야.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않으신다면 그런 곳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10년 뒤에 GTX는 개통할 거니까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가 이렇게 좀 상급지로 갈아타기에는 좀 괜찮은 시기인가요? 솔직히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보통 저는 일반적으로 상급지에 언제든지 갈아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시장을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은 지금 공포에 빠졌잖아요. 그 금리 인상의 속도를 어떻게 할지 또는 정부가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뭐 규제 완화한다는 얘기는 좀 나오는데 아직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별로 없고 금리 인상도 분명히 될 거는 같은데 그게 뭐 예전처럼 막 0.75, 막 0.5 이렇게 팍팍팍팍 올라갈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은 방향성을 잡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를 좀 보셨다가 그때쯤 낙폭 과대 지역이나 원래 입지가 좋았던 곳들 위주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빨리 하려고 하시는데 시장이 꺾이면은요 예전에 하셨던 그런 어떤 생각보다 조금 길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조금만 네. 정부나 뭐 그런 곳들이 어떻게 하는지 잠시만 봅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 초까지는 조금 인내를 하면서 상황을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에 최근에 좀 뭐 미분양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건 대표님 좀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발생할 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뭘 해도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 위축됐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감이 크죠.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건설사, 건설사들도 아마 그동안 굉장히 많이 땅도 샀고 그래서 이제 그 인허가도 받아놨고 이런 물량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런 물량들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 인허가 나왔던 물량들을 조금 시장 상황 보다가 아 조금 안 되겠다,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바로 또 뱉어서 분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은 결국 그 상황에서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면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근데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미분양 늘어나는 속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분양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미분양이 생각보다 예전과는 좀 다르다.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적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되게 중요하게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량들은 나오고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됐다면 그 나오는 물량들이 분양이 잘 안 되면서 미분양 늘어나는 속도가 있을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그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가 2007년이에요. 네. 그 시기 이후에 결국 2008년, 2009년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022년, 2023년에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높다면 흔히 말하는 침체장, 네. 하락장으로 들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뭐 마레프 이런 데도 뭐 미분양 나오고 뭐 했던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2007년 당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전이긴 한데 네. 말씀하셨던 마레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 이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미분양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더 위축되거든요. 아, 이게 안 그래도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위축이 되는데 네. 미분양이 확 늘어나면 더 크게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러면 부정적인 의견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재밌는 거를 그냥 그래도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 투자에만 꽂혀서 지금 이러는 건데 그때부터 또 투자 시장이 조금 바뀌게 될 거예요. 다른 분야로. 네. 부동산 안에서도. 네, 부동산 안에서 아파트가 아닌 또는 아파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경매라든지 네. 아니면 기타 뭐 수익형 물 투자 시장이라든지 기타 그런 시장으로 바뀔 거니까 지금 너무 아파트에만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조금 시장이 좋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무주택자들이 이런 미분양 단지를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좀 설명하려면 좀 길기는 해요. 근데 일단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니다예요. 지금은 아니다. 네네.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그 미분양이 많은 시기, 그 시기가 두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바로 지금 시기예요.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 네.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는 직전에 상승장이었거나 네. 또 그래서 이제 그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심리는 위축된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떨어지는 칼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다가는 손가락을 다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미분양이 굉장히 쌓여 있는 시기가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네. 그 이후에 나오는데 미분양이 되게 많이 쌓여 있는 시기면 흔히 하는 말로 골칫덩어리.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또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해결책을 달라고 주장하는 약간 그런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시기 때쯤 되면 보통 이 미분양 물량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아주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극단적으로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세 전액 면제,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시기에 접어들 때가 오히려 미분양 투자의 가장 최적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입지가 가장 좋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마레프 좋잖아요. 네네. 그런 동네도 미분양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미분양 물량들을 잡아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미분양은 발생하는 그 어떤 그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게 두 개의 시기가 있다. 그렇다면은 후반부에 해야 되는 게 맞고 전반부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떨어질 칼날 같은 때 하고 싶다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주변과의 시세 비교다. 주변과의 시세 비교. 네, 왜 그러냐면 많은 곳이 고분양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시기예요. 네네. 가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 가격대가 주변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다? 가격이 대충 이 정도라면 뭐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 이런 곳이라면 그런 것들은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특수한 경우가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분양이 쌓인 후반부에 네. 이제 막 정부에서 좀 이런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할 때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 전반부에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뭔가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전의 경험을 가지고 미분양 투자하면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들어갔던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유 실수했구나.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저도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후반부가 조금 더 나을 거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거네요. 여러모로. 네, 그렇죠. 네. 지금 들어가다가는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에서는 본인들이 까딱 잘못하거나 삐끗하고 넘어지게 되고 다치게 되면 못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네. 그까짓 거 잠시 쉰다는 게 얼마나 걸릴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